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름 독감 유행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8월 첫 주 독감 의사 환자가 1000명당 14명을 넘었는데 집계 이래 같은 기간 최고 수치인 2016년의 4.7명보다 3배 많은 수준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최소 93명의 사망자와 1000명이 넘는 실종자를 내면서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남게 됐습니다. 화재 경보기 수백 대가 먹통이었고 송전 차단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해를 키웠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산악사고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식당 등에서 치명적인 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는데 느슨한 안전 기준과 소방당국의 부패가 이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담그기만 하면 피부와 뼈, 신경, 장기 등 온몸이 투명해지는 용액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로 투명쥐를 개발하고 인체 조직의 미세 구조까지 파악하는 데 성공했는데 앞으로 뇌질환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장마와 태풍이 지나가자 또다시 찜통더위가 시작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서울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온도는 34도에 달하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노약자는 가급적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청주와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밤사이 열대야가 이어졌고 이런 열대야와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폭염특보 속에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자외선 지수도 높음이나 매우 높음을 보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심각한 폭염이 지속될 때는 가축 집단 폐사 우려도 큰데요. 경기도가 스마트 축사시설을 보급하는 등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가마솥 무더위에 양계 농가의 속도 바짝 타들어갑니다. 고온 스트레스에 취약한 닭의 특성상 언제든 집단 폐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우면 이놈들이 좀 시원한 데로다가 또 확 몰리는 현상이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압사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 농장은 무더위에도 별 걱정이 없습니다. 열 차단 효과가 있는 차열 페인트로 농장 전체를 도포하고 계산의 온도와 습도 조절은 물론 자동화된 급이 급수 시설도 갖췄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축사인데 출하 시기가 사날 단축되는 등 생산성도 크게 향상됐습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는 편하지 좀. 뭐 자주 들어갈 거 한 하루에 5번 들어가면 2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경기도는 올해 스마트 축사를 한우와 양돈, 양계 등 91개 농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20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정된 농가인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점점 이제 기후가 온난화 기후가 돼가지고 너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뭐랄까요, 가축 사육 환경도 점점 열악해지거든요. 그런 환경을 ICT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도는 폭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축산 농가가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33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여름 독감이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상 최고치의 3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와 청소년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여름 독감의 유행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1주 차인 7월 30일부터 8월 5일까지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14.1명입니다. 의사 환자는 38도 이상의
갑작스런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말하는데 유행의 기준은 4.9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높고 질병관리청이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던 2016년 4.7명의 3배입니다. 이번 여름 26주 차부터 살펴보면 16.1명에서 16.3명, 16.9명을 거쳐 17.3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조금 내려왔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살에서 12살 소아가 26.7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살에서 18살 청소년이 26명으로 그 다음, 이후로 연령층이 높을수록 숫자가 줄었습니다. 독감뿐 아니라 일반 감기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로 인한 급성호흡기 감염증 입원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표본감시 참여기관 집계 결과 6월 말인 26주 216명에서 31주에는 6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는데 특히 6살 이하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유행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휴가지 등에서는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남극과 북극을 비롯해 지구 곳곳의 빙하가 예상보다 더 빨리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해도 늘고 있고 대재앙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지구 최대 냉장고인 남극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곳도 지구촌 폭염을 피하지 못해 평년보다 기온이 38도나 높게 올라갔습니다. 영하 50도는 돼야 하는데 영하 10도 선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는 속도는 지난 30년에 비해 6배나 빨라졌습니다. The real concern is that Antarctica stops acting as a air conditioner and it starts acting as a radiator. 북극 빙하는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 이르면 2030년대에는 완전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며 알래스카에서는 강물이 한꺼번에 불어 홍수 피해까지 내고 있습니다. And we've never seen the erosion like this before because we've never seen these levels like this.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도 전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녹아내려 다음 수량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주변 20억 명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보고도 나온 상태입니다. Most of the Himalayan glacier, which is giving water to many Chinese rivers, will disappear by the end of this century. 전문가들은 인류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빙하의 소멸과 해수면의 상승 등으로 인한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류재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산악사고로 실종된 이들의 시신 발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스위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3월 마터호른에서 스키를 타다 실종된 이탈리아 남성의 시신이 지난 12일 발견됐습니다. 마터호른은 남부 체어마트 부근의 최고 높이 4,478m의 알프스 봉우리입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체어마트의 테오들 빙하 일대에서 1986년에 실종됐던 독일인 등반가 유해가 등산화와 함께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발레주 코우바시 빙하에서 1974년 실종된 32세 영국 남성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알프스의 빙하 유실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름철 하면 생각나는 제철 과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수박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 속에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남극에서 수박 재배 성공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남극 동부 해발 3,488m 지점에 위치한 러시아 보스토크 기지. 관측 아래 가장 낮은 기온인 영하 89도를 기록한 극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춥다는 이곳에서 놀랍게도 수박이 주렁주렁 열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 지난 4월 기지 한 켠 작은 온실에 씨앗을 심었는데 100여일 만에 수박 8개가 탐스럽게 익었습니다. 지름 13cm에 무게 1kg 정도 되는 작은 크기지만 맛은 여느 수박과 다르지 않게 달콤합니다. Ежедневно посещают, с интересом наблюдали за ростом и развитием. На вкус и запах подобные астраханским. Всем очень понравилось. 러시아 연구진들은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 2개를 골랐고 흙을 대신할 토양 대체 기술과 특수 조명, 인공 수분을 활용해 수박을 길러냈습니다. 남극에서 수박 재배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해 전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밀폐형 컨테이너에서 수박을 수확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애호박과 고추, 상추 같은 잎채소도 함께 길러냈습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남극의 하얀 사막에서 녹색 식물을 기르는 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식물 온실이 설치된 후로 대원들이 틈틈이 푸른색의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힐링하고 또한 과일들도 먹을 수 있는 것에 매우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남극과 같은 극지에서의 다양한 농산물 재배 실험이 향후 기후 위기가 심화하면 닥쳐올 식량난 해결에도 도움을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중국 고대 여러 왕조의 수도였던 산시성 시안에서 최근 폭우에 따른 산사태로 숨진 주민이 2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안시 창안구 웨이쯔핑촌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현재까지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현지 당국은 2명이 숨졌다고 밝혔는데 19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사망자는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가옥 2채가 무너졌고 도로 수십 곳이 크고 작은 손상을 입었으며 전력 공급망도 피해를 입어 도시 곳곳에서 정전과 통신 도절도 잇따랐습니다. 현지 당국은 단시간에 내린 폭우가 갑자기 산사태를 일으켰다는 전문가의 1차적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와이 산불 사망자가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년 만에 최악의 산불 참사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화재 대응과 관련한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산불이 시작된 지난 9일, 마침 라하이나 상공을 지나던 헬기에서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한 탑승자는 믿기지 않는 듯 탄식을 쏟아냅니다. Oh my gosh, look at the harbor. Oh my gosh. 죽을 다해 도망쳤던 주민은 몸서리치던 순간을 또렷이 떠올립니다. It's dark, it's 4 o'clock in the afternoon, it looked like midnight. And there's embers just flying at you, people are getting hit with, the cars sound like bombs going off. And I was just freaking out. 진화 작업은 닷새를 넘겼지만 불길이 다시 확산할 위험도 여전한 상황. 일각에선 나무 뿌리들이 땅 속에서 타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습니다. 희생자는 90명을 훌쩍 넘기면서 미국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산불로 남게 됐습니다. 당국은 라하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대와 탐지견을 투입해 본격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It's going to rise. It will certainly be the worst natural disaster Hawaii ever faced. It may be the worst fire that America ever faced by the time it's done. 문제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형 자연 재해에 대비해 설치해둔 400개의 사이렌 경보기는 전혀 울리지 않아 말 그대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I hear there no sirens went off, nothing. We just had to know that ourselves. It was fight or flight with no warning whatsoever. 전력회사가 송전 차단을 하지 않아 불길을 더 키웠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하와이 95%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전력 차단이 확산을 막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얼마 전 무더위 속에 찜통 비행기를 탔다가 환자가 속출했다는 소식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토부가 현장 점검을 나가봤더니 취재 당시 에어컨 결함을 해소했다던 항공사 설명과 다르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안내 책자를 손에 들고 부채질하는 승객들. 무려 38도가 넘는 찜통 같은 기내 온도. 비정상적으로 고온인 하이에어 항공기 기내에서 환자가 속출했다는 YTN 보도가 나간 이후 국토부 산하기관이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인력을 급하게 살펴본 결과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외부에서 에어컨을 공급해주는 차량 일부가 고장으로 일주일째 가동을 멈춘 겁니다. 취재 당시 에어컨 시스템 점검을 완료하고 결함을 해소했다던 회사 설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이동식 에어컨 장비를 구비하고 매일 에어컨 성능을 점검해 이상이 있으면 바로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체는 즉시 이동식 에어컨 장치를 마련해 김포공항 지상에 대기 중인 비행기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책이 충분치 않다는 호소가 여전합니다. 안 됐던 적이 몇 번 있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올라갔던 온도가 38.1도. 체감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숨을 못 쉴 정도? 손님들이 말하는 거는 산소가 나오냐고. 안전감독 관계자는 운항 중 고온으로 승객들이 불편해하면 다시 점검해야겠지만 지상에 대기 중일 때는 복사열에 취약한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내에서 일하는 승무원에게 물었더니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안 타보셔서 그런 거죠. 그분들이 만약에 직접 타고 와서 계속 같이 일을 합성을 해보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YTN 양일혁입니다. 과학자들이 마치 영화 속 투명 인간처럼 쥐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몸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서 신약 테스트는 물론 질병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유리병 속에서 꺼내든 투명한 젤리 같은 물체. 눈, 코, 입과 팔다리, 꼬리까지 선명한 이것은 다름 아닌 실제 쥐입니다. 독일 연구진이 담그기만 하면 모든 피부 조직과 뼈, 신경, 장기를 투명하게 만드는 용액을 개발했습니다. What we do is converting milk into water, and that requires some biochemical processes including dehydration and dilipidation. 항체 처리를 하면 스캐너를 통해 원하는 조직만 보고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조직 손상 없이 한 겹 한 겹 세포 수준으로 초고화질의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MRI로는 볼 수 없는 세포 수준의 초기암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에는 조직을 일일이 얇게 썰어 염색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했는데 훨씬 편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죽은 동물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최근엔 인체 장기와 조직의 미세 구조를 파악하는 데까지 연구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iny small gates people didn't know before in the wall, and these gates can open. When they open, these guys they got in and then they cause brain damage. 연구팀은 추가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와 다발성 경화증 등 뇌질환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연구 시리즈는 학술 권위지 셀 등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중국에서 또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3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스 폭발 사고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안전점검 강화를 지시했지만 비슷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폭발음과 함께 4차로 밖에서 달리던 승용차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도로엔 어디서 튕겨져 나온지 모를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고 폭발이 일어난 건물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현지 시각 아침 7시 15분쯤 중국 산둥성 가오미시의 생선구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가스 폭발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你看这从哪儿撞出来的？你看人剩一半了。 앞서 지난달 17일 장수성 옌청시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6월 닝샤의 한 고깃집에선 가스통을 갈다가 폭발이 일어나 무려 3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손님이 몰리는 저녁 시간, 가스가 새는 걸 알고도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전국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라는 중대 지시를 내렸습니다. 有关部门要开展一次安全生产风险专项整治，加强重点行业、重点领域安全监管。 그러나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올해 여름, 낡은 가스통 폭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느슨한 안전 기준과 소방당국의 고질적인 부패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북 고령군 한 관광농원에서 암사자가 탈출했다 1시간여 만에 사살됐습니다. 경북 고령소방서는 오늘 오전 8시 35분쯤 경북 고령군 덕곡면 해당 농장 주변에서 탈출한 암사자를 발견한 뒤 사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사자는 탈출한 농장 4에서 5m 주변 숲을 배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고령군은 오늘 오전 7시 24분쯤 암사자 한 마리가 탈출했다며 인근 북도산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농원은 지난해 2월 고령군청으로부터 관광농원에 지정돼 관광객을 상대로 운영 중입니다. 그룹 BTS의 멤버 B가 다음 달 솔로 앨범을 발매하며 개별 활동 마지막 주자로 나섭니다. 래퍼 슈가는 팀에서 3번째로 병역 이행 절차를 시작했는데 2025년 완전체 활동을 향해 차근차근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B가 선공개곡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며 솔로 출격을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제이홉을 시작으로 BTS가 개별 활동에 들어간 지 1년여 만에 나온 솔로 활동 마지막 주자입니다. 다음 달 8일 정식 발매되는 B의 첫 솔로 앨범은 걸그룹 뉴진스를 기획한 미니진 프로듀서와 손을 잡고 제작됐습니다. 최근 빌보드 핫백 1위를 찍은 황금막내 정국은 올해 안에 싱글과 미니 앨범을 추가 발표합니다. 첫 싱글 세븐의 흥행을 발판 삼아 또 다른 신기록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솔로 활동을 마무리한 나머지 멤버들은 차근차근 병역 의무를 준비 중입니다. 최근 해외 투어 콘서트 일정을 마친 래퍼 슈가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입영 연기에 대해 최근 취소 통지서를 제출하면서 팀에서 3번째로 입대하게 됐습니다. 리더 RM도 최근 공연에서 입대 전 마지막 라이브라는 점을 언급해 곧 입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개별 활동과 병역 의무를 이행하며 이른바 군백기를 나고 있는 멤버들은 전역 후 완전체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시 서울에서 공연을 할 때는 우리 형제 7명 함께 무대에 서지 않을 그룹 활동 재개 시점은 2025년으로 잡고 있는데 소속사는 늦더라도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군대라는 문제가 뜻대로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고 갔다 온 뒤에는 복귀를 위한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희망한다의 희망이 말 그대로 그냥 붕 뜬 희망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거는 양자가 다 합의한 바고요. 단체 활동은 멈췄지만 개별 활동을 통해 신기록을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2년 뒤 써내려갈 새로운 2막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YTN 차종윤입니다. 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유독 작아 보여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있으실 텐데요. 때 되면 자라겠지 생각하며 좋은 음식도 많이 챙겨보지만 이 같은 문제가 영양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닌 호르몬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